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워싱턴 정가의 핵폭탄급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감추어진 치부가 드러나면서 11월 대선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옛 측근 간 불성사나운 책임론 공방으로 흐르면서 그야말로 점입가경 양상입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미 정상회담과 이 대북 정책 결정 과정의 뒷얘기도 폭로되고 있는데요. 회고록의 내용과 앞으로 미국 정가에 미칠 영향, 이상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볼턴 전 보좌관, 흔히들 강경파, 매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어떤 인물이길래 그의 회고록이 이렇게까지나 화제가 되는 겁니까? 존 볼턴은 1980년대, 그러니까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기부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시기까지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설 때면 언제나 외교 분야에서 긴 시간 중용되어 온 인사입니다. 최근에는 2018년 4월부터 작년 9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북미 협상을 비롯해 미국의 주요한 외교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매우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향은 슈퍼 매파, 초강경파인데요. 역시나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일관되게 강경 정책을 추진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대화를 원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이 있었고 그 결과 지난해 해임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해임되자마자 그동안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외교 정책에 있어서 곧바로 존 볼턴 전 보좌관은 비판하고 나서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안보보좌관 임기 시절의 여러 가지 기억들, 추억들이 담겨져 있을 회고록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관심을 끌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 해고를 당했던 많은 그런 정치인들, 장관들이 회고록을 쓸 때마다 이런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볼턴 이 보좌관의 회고록 제목이 그 일이 있었던 방인데요. 대체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회고록은 아직 정식 출간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23일 출간을 앞두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극렬하게 막으려던 트럼프 행정부가 출간을 막아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아가서 출판 금지 긴급 명령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식 출간에 앞서서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상당 부분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대외 정책부터 미국 어떤 정가의 뒷얘기까지 내부 갈등까지 전체적으로 망라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들만 살펴보면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려달라. 그래서 재선 승리를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간청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승리를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좀 중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에 앞서 좀 더 기본적으로 보자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강렬한 대립각을 통해서 지지 여론, 지지 세력을 모아왔다는 측면에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적인 타격도 예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익히 알려진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당시에 대선 승리를 위해 러시아와 이제 결탁했다는 러시아 게이트에 휩싸여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나아가서 작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위기까지 몰아넣었던 우크라이나 스캔들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번 회고록 논란도 좀 더 나아가자면 올해 있는 대선 중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논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회고록에는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핀란드가 러시아의 일부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되물었다는 얘기가 있고 심지어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탈퇴를 거의 결정 내렸다. 이런 내용들까지 담겨 있어서 충격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상식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로서는 이제 북한과 관련된 내용에 많은 관심이 가는데 사실 1,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뒷얘기가 수록되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2018년 6월이죠.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뒷얘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회담 자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사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노력을 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고요. 그야말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낚았다. 좀 이런 표현까지 회고록에는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볼턴은 김 위원장을 싱가포르에서 만나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실수였다. 이런 식의 비판적인 의견도 내놓고 있고요.
볼턴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거래, 김정은 위원장과 이런 만나는 여러 가지 그런 거래들이 개인적 관심을 국가적 관심보다 우선시 뒀다. 또는 개인적 이익과 국가적 이익을 구분짓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좀 직격탄을 날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 이후에 또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제 가수 엘튼 존, 유명 가수 엘튼 존의 로켓맨 CD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되게 전달하고 싶었는데 네. 결국 그것이 무위에 돌아갔다. 이런 에피소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1,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마다 이 볼턴 전 안보 보좌관이 배석을 해서 네. 그 배석 여부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지난 6월 판문점 회동 당시에는 이제 네. 배석하지 않아서 뭐 불화설이 나오기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네. 현 국무장관의 이름도 많이 거론된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쉽게 말하면 미국의 대외 정책, 그러니까 대북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유력한 측근 중에 한 사람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자체도 굉장히 강한 인물로 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폼페이오 장관조차도 보이지 않는 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비판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먼저 예를 들자면 북미 정상회담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네.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외교 전반에 대해 성공할 확률이 제로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얘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1차 북미 정상회담 굉장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여러 가지 희망과 전망을 갖고 이뤄졌던 회담인데요. 그렇죠. 불과 그 회담으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난 시점에 그것을 총괄하는 국무장관이 네.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식으로 극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폼페이오 장관은 정상회담 도중에도 볼턴 보좌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얘기,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쪽지를 몰래 전달했다라는 네. 내용도 담겨 있고요. 또 하나 사례를 들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상회담 전후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제 회담을 가진 적들이 있는데요. 그런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서 이제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끌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네. 볼턴 전 보좌관은 죽음에 가까운 경험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롱을 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심장마비가 온다라는 식으로 경멸감을 표현했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볼턴 전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사이가 당시에도 워낙 좋지 않다는 얘기가 네. 많아서 이 사실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좀 네. 가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네. 기대되는데 사실 네. 이미 많은 폭풍 트윗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네. 책 출간을 앞두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트윗을 통해서 그걸 반대하고 비판하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볼턴 전 보좌관을 깎아내리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Aye. That's highly classified information, even conversations with me. So that would mean that if he wrote a book and if the book gets out, he's broken the law. And I would think that he would have criminal problems. I hope so. 네, 사실 이 언어들은 좀 상당히 정제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트위터라든가 거기에 있는 이제 워딩들, 표현들을 보면 뭐 완전히 실패한 인간, 볼장 다본 인간, 미친 사람, 책은 순전한 허구다 이런 식의 이제 거친 언사로 이제 볼턴 보좌관과 볼턴 보좌관의 책을 깎아내리는 이제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북미 협상이 지금처럼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볼턴 보좌관의 책임이다. 전 보좌관의 책임이다. 네. 이런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볼턴이 리비아 모델, 그러니까 비핵화 방법에 있어서의 굉장한 강경책이죠. 네. 리비아 모델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말을 했을 때 다 망해버렸다.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았는데 그 발언을 듣고선 김정은 위원장이 분통을 터뜨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와 조지 플로이드 사건 등으로 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세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이 뉴스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겉으로 봐서는 이제 공화당의 자중질환격인 성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심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낸시 펠로시,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이런 회고록을 둘러서 여러 논란을 보고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되기에 윤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지적으로도 준비돼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반대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볼턴이 작년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돼 있던 과정에서는 의회에서의 어떤 증언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을 닫았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입을 닫아놓고선 이제 책 출간을 앞두고 나서는 여러 가지 폭로를 늘어놓는 것은
반대로 애국이 아닌 인세를 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아. 비판이 나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어쨌거나 지적해 주셨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인종차별 철폐 시위에 대한 좀 잘못된 대처로 인해서 네. 재선가도 11월에 있는 대선의 재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와 관련했을 때 대선 경합주 6곳을 꼽혀서 이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네. 이제 상대편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에 모두 이제 패배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 위험한 상황에 이번 회고록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좀 더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 이 11월 3일 대선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시간이 작용될 수 남아있죠. 있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이상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